안녕하세요. 토방이시우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올해 마지막 날 밤에 있을 승부식 1회차 풀럼과 아스날의 20라운드 맞대결을 분석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영상에서 아스날의 경기를 영상에서 다뤘었는데 아쉽게도 웨스트햄을 상대로 홈에서 충격의 패배를 기록했던 아스날이기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만회해보고자 야심차게 준비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이나마 지난 경기 충격적인 이변으로 인한 아쉬움을 달래실 수 있어 오늘 분석에서는 보다 더 세세하고 팩트를 기반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기존의 영상보다 길어서 지루하시더라도 모든 부분들을 고려한 분석인 만큼 유심히 봐주시길 권장드리면서 두 팀의 올해 마지막 맞대결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풀럼입니다. 풀럼은 현재 리그 3연패 수령에 빠진 상황입니다. 주포인 히메네즈가 이탈한 상황에서 리그 3경기에서 모두 득점 없이 멀티 실점을 내주며 패하고 말았는데요. 그나마 이번 일정에서는 히메네즈가 복귀하는 것이 위안거리지만 쉽지 않은 상대인 아스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풀럼은 홈에서 안정적인 점유율을 통해 경기를 풀어나가는 편이지만 이번 일정에서는 상대가 아스날인 만큼 경기를 주도하긴 쉽지 않은 전망인데요. 후방에서 림과 베시의 1차적인 빌드업을 통해 좌우 전환을 적극 활용하고 측면에서의 점유율을 높이며 공격을 전개하는 편인데 하지만 이러한 1차적인 빌드업 자원인 림이 부상으로 이탈하며 수비에서의 구심점이 사라진 것은 치명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앙에서 공간을 내주지 않는 대신 측면을 내주면서 상대의 측면 공략에 취약한 모습을 자주 보이는 편이고 이러한 약점은 측면 공략에 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스날을 상대로 어느 정도 실점의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둬야 합니다. 게다가 최근 5경기에서 기록한 전체 8실점 중 88%가 후반전에 몰려있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히메네즈가 복귀했다는 것은 득점 가능성을 조금은 열게 해주었는데요. 좌측 사이드의 진첸코가 운반이나 공격성에서는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비 상황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동성 좋은 카스타뉴의 오프더볼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전망이며 아스날 역시 최근에는 실점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최소 한 골 이내의 만회 득점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아스날입니다. 아스날은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1위에 랭크했었는데요. 전 시즌과 다른 결말을 만들어내는 듯했지만 여전히 원톱의 부재가 뼈아픈 상황입니다. 최근 득점력이 현저하게 저조해졌고 이와 대비해 실점은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군다나 추후 FA컵 일정으로 리버풀을 상대하게 된 것은 꽤나 부담이 될 전망이며 승점 차이가 많지 않아 로테이션 운용에 여유가 없는 아스날입니다. 아스날은 안정적인 점유를 기반으로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방점을 찍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선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도 박스 안에서 77번의 터치를 기록했지만 결국 득점에 성공하지는 못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결국 페널티 박스 안에서 가장 많은 터치를 기록하고도 또렷한 원톱의 부재를 나타내고 있으며 마르티넬리는 4경기째 득점포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포인 제수스 역시 기복 있는 결정력으로 일관 중인데요. 더군다나 파티의 빌드업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라시흐가 비록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볼배급이나 전개 상황에서의 판단에는 아쉬움이 있고 이에 진첸코가 인버티드 움직임으로 운반과 전개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진첸코는 결국에는 수비 자원인 만큼 포지셔닝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1대1 대응에서도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며 풀럼의 주된 공격 루트가 측면인 만큼 아스날 역시 실점의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팀의 예상 라인업과 부상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풀럼은 이번 일정에서도 4-2-3-1을 기반으로 측면에서의 전개와 역습을 통한 기회를 창출하는 방식을 채택할 전망인데요. 주된 공격이 측면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이러한 측면의 한정된 전개 방식이 결국에는 측면에서의 뒷공간을 허용하면서 독이 될 가능성도 높은데요. 이번 일정에서 무엇보다 수비와 빌드업의 구심점인 림이 이탈하기에 조금은 전개와 역습 그리고 수비 상황에서의 불안함이 잔재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으며 그럼에도 상대의 아스날 역시 왼쪽 측면에서 진첸코의 포지셔닝의 아쉬움을 공략해 복귀한 히메네즈를 활용해 이러한 빈 공간을 노리며 득점 자체의 가능성은 꽤나 높게 볼 수 있었으며 이번 일정에서 핵심 림의 이탈이 가장 뼈아프다 볼 수 있으며 아다라비오요가 출전하지만 빌드업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상황입니다. 원정팀 아스날은 이번 일정에서도 4-3-3을 채택할 전망인데요. 아스날 역시 전방에서의 부재가 아쉬운 상황이며 이번 일정에서도 라인을 올린 상대의 측면을 공략하는 방식이 채택될 전망입니다. 다만 제주스와 마르티넬리가 최근에는 기복 있는 득점력을 보이고 있고 진첸코가 빌드업과 전개에 많은 부분을 기여하는 만큼 측면에서의 약점이 노출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최근 실점의 폭이 적잖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아스날 역시 클린시트를 기대하긴 힘든 상황이며 이번 일정에서는 기존의 부상자인 팀버와 토미야스 그리고 비에이라와 파티가 여전히 부상으로 결장할 전망이며 공격진의 이탈 자체는 없는 상황이지만 결정력의 부재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해외 유명 베팅업체에서 부여한 배당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유명 베팅업체인 bet365에서는 홈팀 풀럼의 승리에는 5.25의 역배당을, 무승부에는 4.50의 배당을, 원정팀 아스날의 승리에는 1.55의 배당을 부여했는데요. 현재까지는 모든 선택지에 배당이 고르게 하락하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언더 오버입니다. 2.5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오버에는 1.73의 배당이, 언더에는 2.08의 배당이 부여되었는데요. 현재까지는 대다수의 업체의 배당이 저득점 쪽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일정의 우선적인 결론과 선택지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아스날의 승리와 저득점을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득점력이 저조해진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볼소유를 통해 경기를 풀어나가는 공통점이 있는 두 팀이지만 본 일정에서는 기본적인 주도권은 아스날에게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데요. 풀럼이 비록 주포인 히메네즈가 돌아온다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폼이 좋았던 상황에서 징계로 이탈한 만큼 경기력 측면에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더군다나 핵심인 림의 이탈로 수비마저 흔들리고 있어 승리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아스널 역시 최근 결정력의 부재로 인해 승리가 없는 상황이고 두 팀의 대량 득점의 양상은 보이지 않았고, 그래도 아스널이 원정에서는 11위 이하의 약체들을 상대로는 모두 승리를 기록했다는 점을 높게 사서 아스날의 승리와 저득점, 그리고 핸디캡 무승부 쪽의 접근 쪽을 채택해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